여러분, 1993년에 평범한 제약 컨설팅 회사로 시작했던 곳이 지금은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재생의학 제국이 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 비밀병기가 놀랍게도 연어 DNA입니다. 오늘 이 기업 파마리서치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진입장벽을 쌓아 올렸는지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어로 쌓아올린 뷰티 제국의 탄생부터 고통마저 럭셔리로 포장해버리는 가격 결정력, 그리고 압도적인 마진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거고요. 최근의 시장 노이즈를 짚어본 뒤 글로벌로 향하는 다음 챕터까지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연어로 쌓아올린 뷰티 제국입니다. 이들의 진짜 성공 스토리는 2000년대 중반 아주 탁월했던 비즈니스 피벗에서 시작되죠. 여기서 이들의 핵심 경쟁력인 DOT 특허 공법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재밌는 건 이 원료가 아무 연어에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해안으로 돌아오는 야생 연어의 생식세포에서만 제대로 된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양식 연어로는 그 특유의 점탄성이나 퀄리티를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의 섭리, 그 자체가 경쟁사들은 감히 베낄 엄두도 못 내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어버린 셈이죠. 기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세대인 PDRN이 상처 치유를 위해 빠른 흡수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2세대 PN은 아예 발상을 바꿨습니다. DNA 사슬을 길게 만들어서 흡수 속도를 확 늦춰버린 거예요. 덕분에 피부나 관절 속에 훨씬 더 오래 머물면서 구조 자체를 재건하게 된 거죠. 바로 이 2세대 기술이 파마리서치를 평범한 제약사에서 엄청난 고수익을 내는 에스테틱 시장의 절대 강자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 고통이 주는 럭셔리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간판 제품인 리쥬란으로 탄생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엄청나게 아픈 주사인데 심지어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요. 보통 소비재 시장에서 고통이나 불편함은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은 피부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 리쥬란 놔주세요 라고 콕 집어서 요구합니다. 대체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에스테틱 시장의 독특한 심리인데요. 아픈 만큼 예뻐진다. 즉, 고통이 곧 확실한 효과를 증명한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리쥬란은 마치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 그러니까 배불런제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가격을 훌쩍 올려도 수요가 전혀 꺾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가격 결정력을 주게 된 거죠. 환자도 의사도 어설픈 대체품보다는 무조건 오리지널만 고집하다 보니까 파마리서치는 의료 미용계의 애플이나 코카콜라 수준의 완벽한 브랜드 락인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확인했으니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게 대체 어떤 숫자로 어떤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 압도적인 마진의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매출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역시 의료기기 부문이 55% 이상으로 꽉 잡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하셔야 할 건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리쥬란 시술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깔때기가 자사 화장품 매출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애프터케어용 화장품까지 세트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덕분에 화장품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50%나 급성장하는 정말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72%.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72%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경이로운 수치거든요. 그 비밀은 아주 심플한 원가 구조에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자그마치 3,500억 원 규모인데 핵심 원재료인 연어 추출물 매입에 들어가는 돈은 고작 121억 원 수준에 불과해요.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까다로운 공정장벽을 딱 세워두니까 원재료비 부담은 거의 없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챕터, 단기적인 노이즈와 진짜 펀더멘털을 한번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죠. 시장 지형도를 넓게 펼쳐놓고 보면 이 회사의 방어력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통적인 경쟁사들은 보톡스나 필러 같은 완전 레드오션에서 그야말로 피 튀기는 단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파마리서치는 재생의학이라는 자기들만의 고요하고 푸른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에 브랜드 충성도까지 겹쳐서 이런 출혈 경쟁에서 완전히 한 발짝 비껴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최근에 주가를 흔들었던 그 노이즈들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전공의 파업 때문에 피부과 운영이 좀 차질을 빚었고 해외 유통망을 재정비하는 이슈도 있었고 일본 시장에서 주문 타이밍이 살짝 어긋나는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경쟁 성분들이 등장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팩트는 이런 악재들이 사람들이 리쥬란을 안 찾아서 생긴 수요 감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나 유통 과정의 마찰 같은 말 그대로 훅 지나가는 단기적 역풍에 불과했다는 거죠. 결국 이 바닥의 진리는 심플합니다.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안정성 데이터가 신규 경쟁사의 그 어떤 화려한 마케팅도 가볍게 압도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몸, 그것도 얼굴에 직접 찌르는 주사입니다. 가격 좀 싼 카피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혹은 신성분이 유행한다고 해서 지난 10년간 아무 부작용 없이 효과가 검증된 오리지널에 대한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을까요? 의사도 환자도 절대 쉽게 못 바꿉니다. 이게 바로 그 어떤 경쟁사도 뚫기 힘든 가장 강력한 방어막인 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챕터 글로벌 확장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무대로 판을 키우고 있는지 그 강력한 근거들을 확인해 보시죠. 지금 파마 리서치의 글로벌 진출을 이끄는 세계의 엄청난 엔진이 풀가동 중입니다. 먼저 그 깐깐하다는 유럽의 대형 사모펀드 CVC로부터 2천억 원이라는 묵직한 투자를 유치해냈고요. 또 프랑스 비바시와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단숨에 유럽 22개국의 유통망을 뻥 뚫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거대한 메드스파 채널 진출까지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시아권에 물건 좀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 단가도 훨씬 높고 수익성도 엄청난 서구권 핵심 시장을 노리는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체급 자체를 완전히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K-뷰티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어쩌면 이 의료 미용계의 코카콜라는 이제 막 진짜 질주를 시작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견고하게 쌓여가는 10년치 안전성 데이터, 절대 대체 불가능한 오리지널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이제 막 서구권으로 무섭게 뻗어나가는 거대한 유통망까지. 연어 DNA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복리의 해자가 과연 전 세계 어디까지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업의 다음 스텝이 더욱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